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인이 나르시시스트일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연인과 사귈 때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후에 또는 결혼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 걸 깨닫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연애 초기에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피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정작 더 무서운 사이코패스와 사귀게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사이코패스가 연애할 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이코패스는 다른 분야에서는 관찰력이 엄청 발달해서 정상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아주 달라요. 회사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연애는 단 두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관찰 대상이 없다 보니까 사이코패스는 연애할 때 아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아마 성인이라면 너무 이상해서 3번 이상은 안 만날 거예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연애를 못해서 모두 대가 끊겨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사이코패스가 너무 많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게 사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선제도가 있는데 이 선제도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들키지 않고 결혼하기가 쉬운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혼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연애 경험이 없는 아주 어린 상대를 찾는 거예요. 연애를 처음 해본 사람은 자기도 처음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떠나서 가능하면 결혼은 27세 이후에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격은 27세 정도에 완성이 된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해요. 그 전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가능한 많은 인생 경험을 하시고 결혼은 인격이 완성된 이후에 하시면은 사이코패스는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들도 40세 이후가 되면은 인간의 거의 모든 감정을 인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젊은 시절보다는 좀 더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해요. 아무리 인간의 감정을 마스터한다고 하더라도 사이코패스는 여전히 이상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세대 차이겠지. 저 또래는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하면서 이상한 점을 덮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상하길래 이상하다고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말 이상해요.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내는 특징 때문에 처음에 만났을 때 비정상적으로 신나 보여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따라하는 듯 어색하고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남의 연애를 배우는 건 TV나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속의 커플을 따라하려고 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현실에서는 생뚱맞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서로를 감염시키는 위험이 있어서 5feet를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데 소개팅 상대에게 무턱대고 떨어져서 걸어야 한다고 한다거나 영화에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들을 보고 소개팅 첫날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사이코패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돌려서 말을 하기도 해요. 연애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 이상해서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연애 경험이 없으면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믿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사이코패스와 정상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코패스가 만나는 첫날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두세 번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정도의 차이예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도파민이 미친 듯이 분비되는 상태라서 아주 신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일 끝나고 연인 만나러 가는 걸 야근하러 가는 것처럼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찬양을 받아서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된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인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빨리 연인 관계로 만들어서 자신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연인 관계로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정 공세를 펼쳐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서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는 서로 끌리는 사람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연애는 좀 달라요. 상대방과 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끌리는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상형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상대가 기독교인이면 교회를 다니고 독실한 신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불교 신자. 그리고 고양이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연애 초기에는 좋아하는 척 하다가 사귀기 시작한 다음에는 상대방의 고양이를 학대하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가 특정 직업의 이성을 원하면 거짓말로 그 직업을 사칭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모두 이상형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만족시키는 사람은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그 이상형인 것처럼 행동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연인 관계가 일단 형성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상대에게 엄청난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해도 상대방이 그 관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이 이상형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에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